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전성기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개미들 똑똑해졌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기회가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주말 동안 새로운 데이터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얼마나 스마트해졌는지, 개미 투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는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노란색 선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 어떤 그 누적된 그 그래프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처럼요. 자, 일단 아래쪽에 빨간색 그 이 누적된 그 이 막대 그래프들 있죠. 이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바로 리테일 퍼체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고요.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은 S&P 500, 즉 미국 주식을 대표해서 한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나스닥도 잡을 수 있고 뭐 다우도 잡을 수 있는데 보통 S&P를 기준으로 잡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얼마나 재밌냐면 자, 노란색 보시면은 이 선이 쭉 올라가다가 대략 한 2월 달 그때 2월 중순 쯤에 고점 찍고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 막 때리지 않습니까? 관세 공포 때문에 주가가 막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렸다가 한번 그 소위 반등 싹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쭉 떨어져 버리죠. 내려갔다가 잠깐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 V자 반등을 해버리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빨간색 막대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 막대를 보시면요. 재미난 점이 뭐냐면, 자, 이 주가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떨어지니까, 자, 조금 매수가 올라가죠. 좀 많이 떨어졌을 때요.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에 2차로 더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니까, 지금 보시면은 막 쭉 떨어졌죠. 완전히 2차로요. 그때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튀어오르는 거 보세요. 이 빨간색 이게 거의 트리빌리언, 3조, 거의 뭐 3조 원 이상, 거의 한 4조 원이죠. 우리가 환율로 계산하면요. 4조 원어치를 쓸어 담아버리면서 막 저때 개인 투자들이 주가가 폭락하니까요. 막 쓸어 담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습니다. 저거 보세요. 쭉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때 폭락했을 때 개미들이 저렇게 많이 쓸어 담았죠? 시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V자로 반등을 쫙쫙 올라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개미들은 옛날 개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애널리스트들이요. 본인들보다 투자가 더 쉬운 게 요즘 개인 투자자들 같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뭐 이 AI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 이 개인들의 돈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대규모로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 불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들은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고 좋은 기업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사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또 지금 들어가서 떨어져 상관없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돈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개미들은요. 이렇게 뭐 하락이 크게 떨어지면요. 저렇게 많이 그냥 이 buy the dip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tail investors buy the dip during tariff turmoil입니다. 이번에 관세 충격 동안 개인 투자들이 buy the dip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 때 막 쓸어 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들보다 개미들이 더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미들이 이렇게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국은요. 이 유튜브 같은 이런 정보의 어떤 민주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보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이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뭐 한국의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어떤 뚜렷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뭐 사실 한국에서는 정보가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나와봐야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보름에 한 번씩 뭐 기관들 리포트 나오는 거 그거 다죠. 그러다가 거의 뭐 한국의 그 큰 손들에게 막 당하지 않습니까? 큰 손들은 보고 있다가
개미들 떨구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줍줍해서 또 치고 빠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보다는 보통 치고 빠지고 자꾸 단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들만 당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죠. 그런데 이 미국 주식에 보게 되면요. 개미들이 요즘 이 정보를 이전하고 틀리죠. 요즘은요, 이 테슬라 투자만 하더라도 제 채널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일 안 빠지고 보기만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채널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에 2번 정보가 테슬라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소위 테슬라 공장 앞에 개미 지나가는 것까지도 다 분석이 될 정도로 좀 과장 못하자면요. 사실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드론을 다 띄워가지고 앞에서 지금 어떤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는지 이번에도 보시면 모델 2 테스트하는 것까지 다 그냥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비밀 같은 게 없어요.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대한 누적된 이 축적된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렇게 스마트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에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정보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큰일 났나 보다, 망했나 보다, 막 주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랄지 아니면 테슬라를 싫어하는 이런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뭐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거 터뜨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끝나는구나 해서 개미들이 겁나서 그냥 도망칠 거 아니에요. 절대 줍지 못하죠. 바이 더 딥. 왜냐?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어때요? 이제는 개미들이 정보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정보를 얻죠?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그게 이제 정보의 민주화인데.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요, 자기만 좀 성실하면, 자기만 좀 더 열심히 관심만 가진다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만이라도 충분히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이고, 엔비디아, 지금 우리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 정보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 과감하게. 왜냐? 아니까. 이거는 결국 나중에 오를 거야. 아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처럼요, 돈 벌기 쉬운 시대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늘 돈 버는데,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지? 이런 게 말만 하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면요. 내가 계속해서 사모아 가야 될 주식, 내가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해야 될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자산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미국도 이렇게 S&P 500에 이번에 보시면 이 소위 주가가 폭락할 때에 이 미국 개미들도 정말 스마트해진 거예요. 이때 쓸어 담는 거예요. 거의 4조 원어치 쓸어 담지 않았습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더 많고요. 하루하루 따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스마트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해지는 게 정말 단순해요. 조금만 성실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가지고요. 왜냐면 정보가 다 널려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왕이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China's AI moves on with or without US chips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소위 중국 반도체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무 자르듯이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해서 아예 그냥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소위 반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사우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젠슨왕이 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China's AI moves on with or without US chip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이 AI라고 하는 건, AI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즉 이 엔비디아의 칩이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중국의 AI 움직임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고 그 전에 바이든도 그렇고 이런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거 AI, 즉 이
엔비디아의 칩을 틀어막아 버리면 결국 중국에서는 AI 발전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는지. 사실 뭐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젠슨왕만큼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어떤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거든요. 관세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근데 젠슨왕이 이번에 새로 얘기를 해준 거죠. 야, 지금 그렇게 가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젠슨왕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이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저렴하게라도 어떻게든 딥시크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중국에게 우리 거에 조금 낮은 거라도 계속 보내서 낮은 칩이라도 보내서 이 미국에 의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에 완전히 의존,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또 이 반도체 칩에 완전히 이 의존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붙잡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뭐 부랴부랴 갑자기 이제 그러면 중국에게 어떻게 보내자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블랙웰 같은 것도 훨씬 좀 떨어뜨려 가지고 새롭게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서 얘네들이 우리 엔비디아 칩이 아니면은 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본인들의 발전이 더딜 수 있도록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미국 채권과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얘네들이 막 팔아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내다 팔면요, 그 채권 가격 떨어지면은 그러면 원래 샀던 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본인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이 달러에 의존되어 있듯이 소위 말해서 이 AI 기업들이 의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의존했는데 이번에 50%까지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엔비디아도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뭔가 타협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잘 풀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이번에 많이 줄었었는데 다시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절대로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관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이미 다이먼,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많이 다뤄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되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위험할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좀 이렇게 심하게 많이 때렸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다. 연말쯤 됐을 때에 마일드한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이제 막 중국과의 협상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은요,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네거티브하고 좀 우울하게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꾸만 글루미하게 좀 우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까?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제이미 다이먼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핑크빛으로 한번 보면요, 세계 최대 은행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경고를 계속 하죠. 이거 미국 경제 위험하다, 리세션 가능성 많다, 이러다가 부러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His bank is doing better than ev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은요, 이 JP 모건이란 이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현재 CEO로 있는 이 소위 투자은행은 지금까지 여느 때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경쟁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역대급 수준의 지금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체이스 은행은요, 세계 최대 은행이에요. 미국 최대 은행이자 세계 최대 은행이고,
결국 실제로 비즈니스도 정말 잘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운영을 잘해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 은행이 이렇게 잘 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얘기하고 야,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어려워.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까? 자, 그거 보면요.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the best explanation for Diamond이라고 하면 다이먼이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뭐냐면요. No matter how big and powerful JP Morgan is financial companies can fragi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JP 모건이라는 회사, 이 은행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강력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은행권들, 즉 이 금융기관들은 언제나 fragile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에 이 소위 말해서 가장 미국의 경제 그 어려움 있죠. 경제 공황 같은 거 그때 지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 2008년도 지나면서 이 체득한 거거든요. 그때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금융기관들이 다 붕괴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요 한순간에 그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산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서로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연쇄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여기서 대출해주고 빌려주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 연쇄 부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신중한 의미로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 많이 던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미 다이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경고 사인이구나. 그냥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막 돈 좀 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막 날뛰거나 그런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이미 다이먼은요, 자기들이 튼튼하고 잘 돌아가지만 그러면 항상 겸허하죠. 근데 보통 기업인들이 다 그래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자세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미래를 이렇게 막 교만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조심조심 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요즘 곳곳에서 나왔죠. 뭐, 백악관에서도 기자회견 했었고, 그때도 도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텍사스 공장에 와서 많은 그 언론사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와가지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인터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씩 다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또 이 비슷한 얘기지만 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도지가요. 도지 is going to continue as a way of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가 내가 이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머물진 않지만 도지는 지속적으로 내 삶의 일부로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지에 이제 셋업을 다 했고 이제 뭐 셋업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이제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ll have some participation in that. 당연히 이제 거기에 뭐 참여할 것이고 뭐 이제 이 2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보고 왔을 때에 이제 참여하고 얘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부분이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My focus has to be on the companies at this point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나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좋죠? 그러니까 my focus has to be on the companies at this point. 자, 여기서 컴퍼니가 여러 개로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X에 집중해야 되죠. 너무 지금 중요한, 사실 정말 the most critical moment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에게도 스타쉽이 이제 막 성공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점점 더 이제 화성 가는 부분에서 스타쉽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이번에 인터뷰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정말 그 안에 내용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뭐 테슬라도 현재 이 로보택시 출시와 모델 2도 이제 임박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요, 이 회사들에 집중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말씀드렸지만 머스크가 이번에 정치 활동하면서 이따가도 시간 되면 다뤄보겠지만 이번에 정치 활동하면서 사실 어떤 정치 참여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제가 되게 현실적인 부분 얘기 많이 해드렸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걸 느끼면서 일단 내가 무엇을 더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스크가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회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 굉장히 이제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테슬라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분석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이 핸드폰이 세 개가 보이죠? 하나 왼쪽은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아이폰이죠. 여기 로보택시가 딱 쓰여 있죠. 로보택시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세요. 웨이모가 옛날에 그 우리 좀 이 벽돌폰 같은 거 보이시죠? 그 폰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우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스마트폰에 비유가 되고, 웨이모와 우버는 옛날에 그 피처폰이나 그 이제 플립폰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 When Tesla Robotaxi hit every stre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길거리에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게 되면요, A checkmate for Waymo and Ub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와 우버에게 소위 말해서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체스에 있어서 이 상대방 그에게 소위 장군, 멍군 이렇게 때리듯이 이제 체크메이트를 딱 거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길거리에 막 늘어나게 되면요, 웨이모도 우버도 엄청난 소위 말해서 이제 외통수에 걸릴 만한 위기에 빠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리고 또 다른 여기 뭐 우버 투자들은요, 에이 뭐 전혀 영향 없어 이러지만요, 실제로 우버의 CEO도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보게 되면요, 제가 많이 다뤄드렸는데 옛날에 우버의 CEO도요, 뭐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게리 블랙 같은 사람도 자기가 우버에 투자하는데 전혀 이상 없을 거라고,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로보택시가 저렴하게 공급을 내버리면 가격대가 이미 벌써 너무 차이 나는데, 웨이모가 처음에, 이 로보택시가요, 가격대가 너무 차이 나는데, 로보택시가 만약에 처음에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별 영향 없다 치지만,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10만 대, 20만 대급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웨이모 같은 경우는 1000대, 2000대가 분량이잖아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만 대급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1000배가 차이 난다고. 1000배가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 이미 수량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규모에 있어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 규모의 경제에서.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0대로 시작하고 20대로 시작하니까 전혀 상관없어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잠식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뭐 마일당, 그리고 스케일당, 그리고 편안함, 이 컨비니언스죠. 이 모든 면에서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 로보택시를요. 맞아요. 마일당 가격도 있죠. 그리고 스케일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거 있죠. 편안함도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는 거. It is very simple, easy for me to see. A Tesla's about to make them look like a flip phones in a smartphone world 들어갑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이 로보택시가 등판하게 되면 웨이모와 우버를 마치 플립폰, 피처폰으로 이 전락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완전 테슬라의 전성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지 아직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나와서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옛날에 전기차 시대가 오겠냐고, 야 전기차를 누가 타냐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 LA만 나가보더라도요, 너무나도 많은 자동차들이 다 테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와, 전기차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모델 Y를 타고 있지만 이 모델 Y 전기차를 테슬라를 타보면요, 정말 잘 만들었다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직도 전기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전기차를 살려고 하니까 괜한 어떤 걱정거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직도 그래요.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 또 불편함, 늘 하던 거, 그냥 기름 넣는 것들이 사실 안 바꿔보면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불편하고 오히려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바꾸기 전에는 본인이 익숙한 걸 계속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들이 결국 뭡니까? 내가 내연차인데 그냥 드르렁 엔진을 눌러가지고 달리다가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다 그러면 주유소 언제든지 들러서 기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전기차를 몬다고 했을 때 상상하는 거죠. 야, 이거 어디서 충전하지? 충전소도 많이 안 보이던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충전소가 안 보이는데 어디서 충전하지? 그랬는데 전기차를 테슬라를 사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는 충전소가 너무 가까운데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그곳에 가서 충전하고, 그리고 테슬라 안에서 벌써 이 충전소 찾기를 해보면요, 가장 가까운데 다 뜬단 말이에요. 여행 갈 때도 언제든지 거기 들러서 충전하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로 바꾸고 나면은 다시는 내연차로 못 돌아가요. 그 내연차는 냄새나고, 그 기름 불편하고, 엔진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정말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꿔본 사람은 계속 전기차만 타는데 거의 그래요. 다시 못 돌아가죠. 근데 이 내연차 있는 사람들은요, 귀찮기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와서 결국 이 소위 테슬라의 전성시대가 오는 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일, 그리고 현실, 리얼리티,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그 현실이 어땠는지를요, 여러분 정확히 오늘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예상해서요, 머스크가 미국 소위 트럼프와 함께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뭐 국가를 바꿔보겠다 이러면서 거의 정치 활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요. 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 안에서 머스크가 사실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머스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더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대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보세요. 파란색으로 알아보면요, It's not like I agree with everything administration do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즉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I agree with everything,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I agree with the much, 많은 부분은 내가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트럼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국무장관이 하고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 동의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거기에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차이들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볼 때도 이건 아닌데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there are things I don't entirely agree with.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 의견이 다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회사 CEO로서는 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it is difficult for me to bring that up in an interview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본인이 지지했고, 그리고 행정부에 사람들이 다 세워졌고, 그리고 머스크는 어찌됐건 간에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으로 들어와서 돕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겉에서 비춰볼 때는 행정부의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국무장관처럼요.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좋아했고 같이 많이 다니고, 근데 국무장관, 재무장관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자기들보다 머스크를 더 챙기고 머스크랑 더 자꾸 다니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조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가 뭔가 얘기를 꺼내면 트럼프가 얘기해보라고. 니네 동의 안 하는 거 있어? 동의하는 거 없어? 동의하는 거 없으면 박수 치자고 뭐 이러는데 마치 북한처럼 그래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랄지 재무장관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도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뭔가 월권 행위가 되는 것 같죠. 머스크가 지가 뭔데? 일론 머스크가 뭔데 왜 월권 행위를 하지? 내가 국무장관, 국무위원들 내가 관리하는 거고, 재무장관은 재무가 얼마나 큰 가보면요, 백악관 근처에 가보면 재무 트레저리 빌딩 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직원들도 어마무시하고요. 거기 막 돼서도 막 머스크가 이 사람 자르기도 하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한을 무시하고 막 치고 들어오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효율성, 무조건 어떤 정부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라는 소위 본인의 테슬라 회사를 운영하듯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더 나은 데라고 판단했는데, 근데 저들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또 어디까지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더 내가 달려야 되는지. 트럼프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빨리 국가 재정을 세이브해 이러는데 막상 재무장관 사람 자르고 국무장관 쪽에도 사람 자르고 하니까 네가 왜 내 허락 없이 자르냐 이러더니까 뭔가 이게 지금 충돌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밖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 반대로 얘기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야. 어떤 일정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머스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포션이요. 그러면서 I also don't wa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the administration is do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행정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 떠맡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까지는 하잖아요. 왜냐 트럼프를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다 덤탱이를 다 써요. 뭐 나치다, 독재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잘해놓고 나면은 그거는 그냥 뭐 찔끔 지나가 버리고. 근데 재무장관이랄지 뭐 루비오 국무장관은 뭔가 몸살이고 자기들은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야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나는 욕 들어먹고 내 회사 데미지 받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머스크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제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요. 정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치할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그냥 회사에 돌아서 회사 기술을 개발하고 제가 GDP를 올리는 방법은 기술의 압도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로봇을 개발하고 그리고 AI를 발전시켜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GDP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저렇게 정치에 들어가서 정말 때로는요 환멸을 느끼거든요. 전부 다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서로 죽이니 사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머스크 체질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는요 정말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통령 할래. 대통령 할 역량도 안 되는데 나 대통령 할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거들먹어요. 나라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욕심내가지고 떠밀려서 맡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그냥 그 나라가 거들라고 자기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지켜본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뭐 어떤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건 뭐 무슨 영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사이드 이펙트가 완전히 부작용이 막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스크는 자기 갈 길은 뭐냐? 바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특히 이제 테슬라와 이런 그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GDP를 올려버리는 거. 이게 바로 머스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다른 데서 욕심낼 필요 없고 내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 일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무튼 테슬라는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머스크가 완전 정치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 좋아요. 이런 걸 아픔을 경험하고 안에 이 정치가 정말 더럽고 치사한 부분이 있는 걸 딱 안 것은요, 머스크에게 큰 교훈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정치의 맛을 보면요, 대중들의 그 환호, 마약과도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어요. 연예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막 초보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요. 뭐 지나가는데 아무도 자기 안 쳐다보는데 누가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머스크가 이제 드디어 본인의 갈 길을 확실히 찾았다. 정치에 이제 기웃거리고 이런 거를 이제는 안 하는 것들이 확실히 깨달음이 왔다는 건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제 머스크는요, 회사에 집중해서 쫙 달려갈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크게 아주 성장하며 발전해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전 교수였습니다.